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지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날지, 난다면 언제 날지입니다. 탄핵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법조인들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3월에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대통령이 이 선서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 정확히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또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탄핵이 부결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정국 운영 상당 기간 동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사유로 적시된 적이 있는 만큼 탄핵은 더욱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뇌물까지 관련됐다면, 예컨대 여기 재단에 출연하면 뭐 사면해주겠다든지 무슨 특혜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다면 그건 더구나 그건 비리 문제로까지 가기 때문에 직권남용 정도를 거쳐서 비리까지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봐야죠. 법원의 고위 관계자 역시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 다만 지금 재판관들은 2004년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탄핵 이론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이 그래서 또 벌어질 거라서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개헌 추진해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내심 헌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직 재판관들 역시 헌재 폐지론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을 점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다수 국민들이 의사와 반대되는 이렇게 결정문에 쓰려면 의견을 결정문에 쓰려면 쉽겠어요, 그게. 특히 이게 이번에는 이제 다 의견을 밝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될까요? 되죠. 부담이 되고 그건 역사에 길이 남는 건데, 영구적으로 남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재판관들은 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태도로 봤을 때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헌재가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받는 데는 8개월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구두 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의 변수가 됩니다. 박근혜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헌법 위반으로 5가지, 법률 위반으로 4가지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커서 쪼개면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추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증거가 확실한 몇 가지를 먼저 검토를 하는 그게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소추 의결서 중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을 우선 판단한 후 탄핵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헌재 스스로도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월 말을 넘기고 3월 말까지 가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7명의 재판관이 뭐 6인 이상의 찬성 이건 사실 굉장히 무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2월 말 전에는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매주 재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인 신문 다 해버리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언제도 부지런히 해야죠. 이정미 재판관 본인도 임기 내에 끝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들어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것이지만 여야 간 막판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04년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특검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더라도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만 촛불 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에 직면했지만 스스로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습니다. 그 일정과 때문에 심리 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 이 중 2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 국회의 탄핵 가결은 특검 수사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특검에서 밝혀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중지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던 커다란 방어벽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증거가 각종 국가기관들에 흩어져 있을 텐데 대통령의 직무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 기관들의 영향력을 미친다면 방어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타진을 해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손을 일단 떼라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방어활동은 못하게 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통령에게 원활히 수행할 직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환 그리고 체포 같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박 대통령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체포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의 선택지가 탄핵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에서 철저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단 그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하고 그에 대한 그 판단을 그러니까 법원이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 시한은 최장 내년 3월 말까지,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기간이 겹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적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죄형법정주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특검에서 기소를 하겠죠. 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실은 그러한 그 개별 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절차를 무시했거나 또는 법 절차에 대한 준수를 하지 못했거나 하는 좀 비교적 추상적인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실과 법률상 공소 사실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달라야 되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새로운 증거들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빠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대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의 허술한 초기 수사로 인해 증거인멸이 상당 부분 이뤄져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대기업과 뇌물 수수자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그 자료라도 잘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만약에 그 사건 수사를 한다면 과연 이걸 입증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악정권 속의 특검이 성과를 내도록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심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시한 30일 연장 승인을 맡겨야 하는 문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문제 등 전례가 없었던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국 해법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30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무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특검의 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실제적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 일종의 수사방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국민들이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권한 대행은 특검의 그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특검과 달리.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발로 쏟아져 나오는 대국민 보고는 국민의 관심을 지속시켜서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를 감시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들은 국민적 의혹이 지대한 만큼 대국민 보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깊이 유념하여 대변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이 절대적인 민심의 지지 속에 이루어진 탄핵 정국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동안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11번의 이전 특검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검도 그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도 이번 특검은 성과도 낼 것이고 상당히 아마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회 탄핵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특검도 대한민국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된 상태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은밀히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최경영 기자가 조국 서울대 교수 등 6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것은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들이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탄핵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박근혜 씨는 아직 나간 게 아니다고 안진걸 처장은 말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 위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어 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기 바로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고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의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 저는 어저께 은흥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문화혁명이 생각났습니다. 홍위병들 앞세워서 대중선동 위한 그런 정치.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탄핵의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5월, 6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조기 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정치블로거 IM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겟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와 국회 사이에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케 할 것이란 분석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야권 흔들기와 함께 반기문 카드가 다시 등장하면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공간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가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를 나가지 않았고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후에도 즉각 퇴진을 계속 외쳐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또 시민운동을 통해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 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 또한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유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두려야 할 대목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약속한 것처럼 특검 수사를 제대로 받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의 왕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자신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처벌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길은 물론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길이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때의 대통령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참배객들은 박정희 대통령 영정에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일부 참배객들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용 남겨주세요. 카카. 박근혜 후보 나중에 찍으실 건가요? 시집도 안 가고 60 안에 있는데 한번 해야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국정원 삭제 진상 끝까지 밝혀.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한 트윗글을 올리고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후퇴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격리가 돼 있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너무 이 나라를 믿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 사진도 이렇게 눈을 힐끔 보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의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이후에도 직격살수가 있었다고 확인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100%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대선 때는 이제 공약을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캠페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도발할 경우 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 창조경제신센터를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4%. 과연 어떻게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담배값이 4,500원이 될 때 정부는 최대한의 추가 세수 2.7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한 달여 만에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승만이 정적인 조봉암 제거를 위해 진보당을 해산한 지 58년 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 만입니다. 가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마치 연예인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여인.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은 놀라운 홍보 효과를 거뒀고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 개인의 한촉 사원처럼 돼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겨자씨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